나가라는 얘기를 돌려서 하는 거거든요. 너가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본사에서 요청이 오기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외국계 기업은 성과 압박이 심하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에 대한 질문의 답변입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계 기업이라고 하면 성과주의이기 때문에 성과를 잘 내면 혹은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면 그만큼 보상을 잘 해주지만 거꾸로 성과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성과가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입니다. 일단 제가 취업을 시켰던 친구들 중에서 아예 인턴 경험도 없고 계약직 경험도 없고 아예 이제 제로 베이스인데 갑자기 정규직에 입사를 시킨 케이스가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 대부분이 어떤 상황을 겪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모두가 실수를 다 하니까 기본적인 어떤 업무 그 예절부터 접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외국계 기업은 OJT나 직무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업무에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입이더라도 나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뭔가 업무 절차나 이런 것들이 다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바로 내일부터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직무를 선택해서 직무 역량을 개발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도 있는데 이렇게 업무를 던져줘요. 실제로 이 업무를 잘하는지를 평가를 바로 시작합니다. 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입사한 지 3주가 된 시점에 본사에서 메일이 날아옵니다. 우리가 너를 3주 동안 지켜봤는데 이 정도의 연봉을 주고 너를 채용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기업에서 이 정도의 가치를 뽑아내지 못하는 것 같다. 이 정도의 업무 스콥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적응 단계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식으로 메일이 옵니다. 그러니까 나가라는 얘기를 돌려서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런 압박 메일이 한 두세 번 정도 오고 너가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본사에서 요청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법 상으로 근로자 해고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뭐 너 나가 한다고 나가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사에서 압박이 들어오거나 헤드카운트 자체를 줄여버리면 사실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특히나 이제 주니어나 신입 연차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턴이나 계약직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실수를 많이 해보는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특히나 나이가 어린 경우 더 그렇고요. 특히나 이제 경력직에 준하는 2년차 주니어를 뽑는 포지션인데 신입도 괜찮아서 신입을 뽑은 경우 더 그렇거든요. 근데 내가 인턴 경험도 없고 아무 사회적 경험이 없고 직무적으로 실수해본 경험조차도 없으면 사실 업무를 적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이 계약직 같은 걸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런 압박이 없진 않거든요. 이런 압박을 실제로 주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계약 종료될 때까지 나를 자를 수 없어요. 그래서 너가 계약을 다 종료되고 나갈래? 아니면 지금 정리를 할래? 라고 물어봐요, 선임이. 그리고 너한테 선택권을 줄게 라는 식으로 돌려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회유하는 경우. 그냥 그거 굳이 그렇게 고지고대로 안 들으셔도 되거든요. 여기 계약 끝나고 알아보고 싶다. 나중에 이제 내가 면접을 볼 때 계약을 왜 안 채우고 나왔냐에 대해서 더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채우고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계약 기간까지 있겠다라고 하면 여러분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여러분이 실수하는 통로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거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발상이긴 하죠.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엄청난 손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계약직이라는 건 그만큼 내가 다른 정규들보다 받을 수 있는 게 적을 수밖에 없고 연봉도 그렇고 뭐 복지도 그렇고 누릴 수 있는 혜택이나 이런 게 적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여기서 업무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만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약간 이기적이어도 괜찮으니 만약에 이런 권고를 받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다음에 문제가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보고 접근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성과 얘기를 하다가 계약직까지 왔는데 여튼 이런 신입이나 주니어한테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이렇게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성과주의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못 내면 연봉이나 이런 것
것들이 책정되기가 쉽지 않다. 네, 사실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개발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는 역량이 부족하고 역량이 안 되는데 뭐 외국계 기업을 가지 말아야 되겠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늘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근데 사실 뭐 외국계에서 한정되는 얘기는 아니고 국내 기업을 가신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여러분에 대한 평가가 매년 매달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여러분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 성과에 따라서 여러분한테 연봉이 주어지고 하는 거는 약간 상이할 뿐 아예 벗어나고 아예 쓸 수는 없어요. 그러려면 공무원을 해야지, 그러려면 공기업을 가야지도 옛날 말이에요. 요즘은 공기업도 평가하고 공무원도 자른다라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어떤 방식으로 이 부분을 디벨롭을 시켜 나갈 거야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역량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 거야를 고민하셔야 하고 커리어 개발이 오늘 내일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회사를 퇴사하고 이직을 하고 혹은 아예 회사를 안 다니는 상황이 됐을 때라도 커리어 개발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되어서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단순히 받는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내가 이걸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뭐를 더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시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외국계 기업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성과 압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주니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네, 여러분들 이 내용 잘 가지고 커리어 디벨롭에 혹은 여러분들이 더 좋은 연봉을 받고 승진하시는 이런 상황에서 좀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